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Sears가 오늘 새벽 자정이 조금 지나서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로 시한이 된 부채 상환이 어렵게 되자 뉴욕에 있는 연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파일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최대의 리테일러였던 Sears가 창사 132년 만에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Sears의 퇴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ears는 미국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장본인인데 Sears 크레딧 카드를 한때는 미국인 전체의 2분의 1이 가지고 있었고 1970년대 초에는 3분의 2의 미국인이 3개월 동안에 한 번 이상씩 이곳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Sears는 최대의 상권을 거머쥔 거상, 거인 이렇게 불리면서 미국의 쇼핑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처음으로 가져왔고 또 서버브, 교회화를 촉발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시카고에게는 아주 초상 같은 존재입니다. 1973년도에 Sears 타워가 다운타운에 서면서 세계 최고 빌딩 타이틀을 20년 동안이나 시카고가 보유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호프만 에스테이트에 본부가 있으니까 시카고 기업의 대명사가 됐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한인 사회와도 깊은 인연을 가진 기업입니다. 1970년대 이민 물결이 오면서 한인 사회가 태동이 됐는데 레븐스 로렌스 그리고 어빙 파크에 있던 Sears는 한인 사회와 아주 인연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존재가 파산 보호 신청을 이제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Sears의 파산 신청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동안 계속된 영역의 세월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한인 사회와의 추억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ars가 오늘 새벽에 이제 공식적으로 파산 보호 신청을 연방 법원에 내게 된 것인데, 앞으로 일부에서는 영업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고 리스트럭처링을 하고 조정을 하고 빚을 정리하고 다시 재개를 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리테일러들은 일단 파산 신청을 하면은 끝이라고 봅니다. 토이스 R Us라든가 라디오 쉑, 스포츠 어토리티 같은 것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Sears는 1886년도에 시계 장사로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몸집을 붉히면서 1960년대부터는 미국의 리테일러들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1, 2, 3, 4등을 다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Sears 때문에 지금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미국의 널찍한 쇼핑몰들, 이런 개념이 처음 생겨나게 됐고, 또 지금 대부분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서버번 지역, 또 Sears 때문에 사실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1960년대에 Sears는 패러간, 거인, 걸작품 이런 단어로 불리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단순히 백화점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Sears의 크레딧 카드를 거의 모두가 소유하고 있었고 Sears의 캐탈로그가 매주 집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듯이 Sears에게도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첫째, 월마트, 타겟 이런 대형 체인들이 등장을 했고 디스카운트 스토어들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왔고 또 다른 거인인 애마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ears가 결국 2010년 이후부터 117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세일스는 60%가 추락을 했고 지난 13년 동안 점포가 3,500개에서 900개로 2,600개가 폐점이 됐습니다. Sears는 앞으로도 142개 점포를 더 폐점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는 시카고의 마지막 Sears가 문을 닫았고
8월에는 46개가 이미 폐쇄가 됐습니다. 이 Sears의 추락 원인, 전문가들은 내외의 도전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월마트, 타겟,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도전이 있었고, 그리고 애마존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를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 인터넷 세일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폐점을 하고 광고를 줄이고 지출을 줄이고 감원을 하고 점포를 현대화하는 것을 역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일스가 줄고 로스가 늘고 빚이 늘고 결국은 이제 감당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한인 사회와의 인연도 보통이 아닙니다. 1970년대 초에 시어스가 최대의 영광을 누릴 당시에 시카고에는 한인 사회가 태동이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가난했던 모국을 떠나서 이민을 온 사람들, 당시에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약 $400 시절입니다. 흑백 TV 시절이고 전화도 귀했던 시절이고 자가용은 부자만 갖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시카고로 와서 레빈스우드, 로렌스의 시어스, 그리고 어빙팍에 있는 시어스에 가면은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초기 이민들이 이 남정네들은 공장에서 투잡을 뛰고 간호사들은 두 병원을 뛰던 시절인데 이들이 이 시어스에 와서 물건을 사고 집을 꾸미고 애들 옷을 사입히고 학용품을 샀었습니다. 또 여기서 물건을 사서 모국 방문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1996년도에 American Jewish Committee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을 시찰하고 와서 AJC의 이사회에서 견학 보고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한 프라이빗 클럽에서 런천을 했는데 제 테이블에 바로 곁에 앉아있던 사람이 시어스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분이 도네이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타민족 리더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견학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당시에 $10,000인가를 선뜻 책을 끊는 장면을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인들이 모국에다 대고 왜 교민청을 신설해 주지 않느냐 하고 시비를 걸고 영사관에 가서 지원금 달라, 보조금 달라고 조르던 시절이었는데 주들은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모국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990년대의 일입니다. 2015년 현재로 우리의 소득이 $46,900, 한국은 평균 소득이 $22,400입니다. 132년 동안 미국을 변화시키고 미국 국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온갖 영예와 영광을 누리고 그랬던 시어스도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정해진 운명대로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의 세월이 또 지나게 되면은 그때는 애마존이나 월마트나 맥도날드나 아마 지금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인 킹 솔로몬이 BC 970년경에 이미 한 말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0월 15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기업인 125년 전통의 백화점 체인 시얼스가 오늘 경영난의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시얼스의 지주회사인 시얼드 홀딩스는 오늘 새벽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스 법원의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시얼스는 오늘 만기가 돌아온 $1억 3,400만 달러의 부채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현재 700여 개의 시얼스와 K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채권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최소 150개의 점포를 즉시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50개 정도의 점포 존폐 여부도 추가 평가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사건에 대해 러시아도 그랬지만 중국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CBS 방송 60분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 관련 질문에 대해 그들은 개입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중국도 개입했고 다른 나라들도 개입했다며 솔직히 중국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에 압력을 넣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할 의도는 없다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백악관에 신뢰할 수 없는 보좌관들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나도 같은 느낌이라며 솔직히 백악관 내 모든 사람들을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마이클로 인한 사망자가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가 46명에 달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엘케시 멕시코비치 시장은 마이클로 인해 최소 46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마이클은 플로리다 패넨들, 버지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을 휩쓸었으며 사망자는 18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가 내년 봄 첫 아이 출생을 앞두고 있다고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갱싱턴 궁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영국 왕위 계승 서열 6위인 해리 왕자에 이어 7위가 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마클 왕자비가 현재 임신 12주차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언론인 자말 카쇼기 피살 의혹에 대해 터키 정부의 협조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협력하는 척일 뿐 실제로는 버티기 전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카쇼기 의혹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 압박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CBS와의 인터뷰에서 카쇼기 의혹에 대해 명백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결과에 따라 강력한 처벌 조치도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리릭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파업이 중단됩니다. 노조와 오페라단 측은 어제 잠정적 노사협정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거두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수요일 오페라 라보엠과 목요일 모차르트 이도메니오 등의 공연 티켓 세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양측은 멤버의 임금 인상과 단원 감축 등에 합의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어제 오버타임 끝에 마이애미 돌핀스에게 패했습니다. 베어스는 28대 28 동점에서 오버타임 경기에 들어갔는데 키커 코디 파키의 53야드 필드골 실축으로 돌핀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즌 전적은 5전 3승 2패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4도. 내일도 맑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56도, 밤 최저 37도. 수요일 다소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1도. 목요일 역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4도, 밤 최저 40도입니다.